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조금 먼저 하는데요. 이렇게 사각턱 사이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105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5mm가 조금 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니까 한 4mm 정도 좌우로 넓은, 3, 4mm 정도 넓은 사각턱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38mm 정도 측정이 되죠.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광대도 한 2, 3mm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45mm 정도 측정이 되죠.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예요. 다시 말하면 두상이 작으니까 광대가 조금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로 조금 넓은 그런 얼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21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6m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이 짧다는 얘기예요. 좌우로 조금 넓고 상하로 짧으니까 더 넓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까지 거리를 보는데 여기 지금 55mm 정도 측정이 되죠.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56mm니까 뭐 중안면부가 한 1mm 정도 짧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66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70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악에서 특히 이 부분의 길이가 조금 짧은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사각턱을 보는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한 3cm가 넘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조금 잘라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얼굴입니다. 옆에서 실제 모습을 보면 요 사각턱이 조금 늘어진 부분이 조금 보여서 요 부분은 조금 줄이는 게 어떨까? 이건 뭐 환자분 선택인데 뭐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 사각턱 좀 있으면 어때? 라고 말을 하는데 뭐 내가 조금이라도 갸름해지고 싶어서 보톡스를 꾸준히 맞는다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차라리 튀어나온 요 사각턱 부분을 조금 잘라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뼈를 자르는 것 자체로 얼굴이 갸름해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걸 자름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교근이 부피 축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면에서 갸름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처럼 보톡스를 맞아서 만들게 되면 여기는 꺼지면서 여기가 튀어나와서 오히려 더 늘어져 보이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톡스를 꾸준히 맞을 거라는 생각이면 차라리 조금 자르세요 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또 볼 거는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 아니면 선을 그리는데 아직도 전진량이 한 6mm 정도 필요한 그런 턱이죠. 그러면 제 계획은 어떠냐? 뭐 여기 조금 잘라주는 거,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턱이 쭉 조금 길어져서 한 3, 4mm는 길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필러가 잔뜩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보형물 하나 넣어주는 게 환자분한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중턱도 해결이 되고 턱선도 만들어지고 넓은 느낌도 사라지는 그래서 입 나온 느낌도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나 모든 무턱 환자들은 여기에 불독살이라고 해서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턱에 최부 볼륨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이게 튀어나와 보이는 건데 여기를 채워야지 이걸 없애려는 노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45도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좀 꽤나 나온 편이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옆광대보다는 뒷광대가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특히 45도가 조금 많이 보이는 게 눈에 띄는 정도고요. 실제 뼈로 보면 45도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줄일 부분이 꽤나 많이 보이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광대 수술하는 목표가 눈 윗뼈랑 눈 아랫뼈랑 만나서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45도에 줄어들 게 꽤나 많고 옆에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광대 수술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남자라서 뭐 이 정도 남자 있으면 어때?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또 왜 제가 권하냐면 이 중안면부가 꺼져 있어서 여기가 더 솟아 보여요. 지금 여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솟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환자분한테 수술을 권한다면 턱은 무조건이고요. 광대 여기 뭐 절골은 하지 않더라도 45도는 조금 갈아 없애고 눈 밑 지방 펼치고 앞광대 팔자에 볼륨 주는 중안면부 수술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꺼져 있으면 입이 나와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살짝 우울하고 지쳐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거는 지금 여기 부분에 이렇게 뼈가 주저앉아 있잖아요. 이거 필러 많이 맞으셔서 그럽니다. 저도 예전에는 필러가 뭐 뼈를 이렇게 변형시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놀란 사실이 있는데 일부 이제 비전문의 선생님들이 필러를 놓을 때 골막 위에다 놔야 필러가 오래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골막 위에다가 필러를 대량으로 넣은 경우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주저앉는 현상이 종종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러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뭐 조금 한 1, 2mm 필요하다 이런 거 필러로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심한 무턱 환자가 필러로 턱을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이렇게 뼈에 말썽을 부린다. 특히나 이 부분은 치아 뿌리 가까운 부분인데 문제 생기면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비대칭에 대한 얘기인데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지금 치아 중심 라인이 살짝 이쪽으로 틀어졌다가 살짝 일로 돌아와요. 많은 비대칭은 아니지만 조금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좌우 폭의 차이입니다. 치아 중심 라인에서 오른쪽을 이렇게 재보면요. 오른쪽이 지금 58mm, 57mm 정도 측정이 되고요. 반대쪽 왼쪽도 치아 중심 여기에서 이렇게 재보면 지금 여기는 48mm, 49mm로 대략 9mm 정도 차이가 나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쪽이 넓고 이쪽이 좁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폭의 비대칭은 양악으로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사각턱의 길이인데 지금 보면 왼쪽은 조금 짧고 오른쪽이 조금 더 긴 모습이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게 비대칭이 좀 더 잘 보이는데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 턱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광대 있는 데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 이쪽도 수직선을 그리면 지금 환자분의 턱 라인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쪽 턱관절이 살짝 떠 있고요. 지금 약간은 반대 형상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떠 있으면 이쪽이 넓은데 지금 환자분은 이게 좁습니다. 그래서 턱이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상도 이쪽 오른쪽이 더 튀어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비대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 환자분 질문 내용 하나씩 볼게요. 얼굴이 넓고 짧아 보여요. 턱이 짧은 거에 메인이고 넓은 거는 그렇게 많이 넓지 않습니다. 무턱이어서 하악이 너무 빈약해 보여요. 피부 처짐이 너무 심해요. 턱이 작아서 뭐 무턱인 거고 무턱이라서 피부가 처져 보이고 심술보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턱 라인 더 또렷하게 하고 싶습니다. 무턱 보완하고 싶다 하셨는데 턱을 무조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짧은 무턱의 경우 절골을 하게 되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피부가 처져 보이는 거는 현상이에요. 원인은 아니고요. 근데 그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꾸 레이저 뭐 이런 거 인모드 슈링크를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 실리콘 맞춤형 보형물과 턱끝 전진술 권장했는데 둘 다 추천하는 편인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무턱을 전진술을 한다? 이건 정말 자살골입니다. 절대 반대고요. 실리콘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사용한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뼈 침식이 굉장히 많고 똑바로 들어가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빼고 다시 수술해 주는 경우가 지금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과 턱끝 전진술은 환자분한테 둘 다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턱끝 전진술과 같은 수술이 어려운 조건이라면 신술보와 아랫볼 처짐을 근본적으로 턱의 볼륨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은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이상 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게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체부에서 만들어져야 이 심술보가 더 없어져 보인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턱끝 필러, 뉴라미스 등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맞았다. 1년에 2회씩 한 번 시술할 때 2cc씩 맞았는데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나 많이 주기적으로 맞다 보니까 뼈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거 다 녹이고 수술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저 같은 무턱 환자의 경우 체지방 감량 근성장 해도 볼처짐 쾌선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턱이 작아서 살이 늘어져 보이는 거예요. 몸이 작아서 옷이 커 보이는 건데 몸을 키우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만일 필러를 권장하신다 그럴 일 없습니다. 필러는 재미삼아 테스트 삼아 맞아보는 거지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아테콜 이런 거 절대. 특정 부위 주사바늘이 지속적으로 들을 경우 몸에 무리 줄 수 알고 있습니다. 국산 필러는 아무래도 지속기간이 짧은 편이니까요. 국산, 외국산 지속기간 크게 차이 없다는 게 논문이고요. 다만 문제는 필러로 이렇게 대량 주입하는 게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복적으로 대량 필러로 이 무턱을 해결하는 거는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꼭 수술로
해결을 해야지 필러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습니다. 키 커 보이려고 발바닥에다가 필러 맞는다. 이런 얘기 이상하잖아요. 또 머리가 납작해서 뒤통수에다 필러 맞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머리 정수리 부분에다 필러 맞는다. 이거 좀 이상하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필러는 그냥 꺼진 데 살짝 보완하는 정도, 한 1, 2cc 갖고서 살짝 느낌만 좋아지게 만드는 거 정도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환자분처럼 너무 작은 경우에 그거를 필러로 해결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부작용과 말썽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상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